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오는 선심성 포퓰리즘법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카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선물,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월요일 우리 증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다시금 2,000선에 올라섰습니다. 12포인트가 오르면서 2,005로 장을 마쳤는데요. 신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입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2,000선을 다시금 되찾았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시장의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과 시장의 방향성이 거의 일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당한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초반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가 긴축안을 받아들였다는 뉴스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만 기관이 계속적인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최근 흐름을 보면 순환매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00선에서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0선에서 매매 공방이 상당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경우는 스탠스가 일정 수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익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그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었던 화학과 정유업종을 대거 내다 팔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월요일인 오늘까지 연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그동안 상당폭 단기적 낙폭이 심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모아들이면서 그쪽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수익 확보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관들의 이러한 포지션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계속되면서 2,000선 내외에서의 시장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매수를 했던 화학에서는 조금 떠나고 있고 전기전자, 운수 장비 업종에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조금 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경우는 유럽의 그 2차 양적 완화라고 부를 수 있는 2차 LTRO가 이제 조만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금 유입은 외국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세는 외국인과 함께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 또 투자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서로 간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00선 내외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일정 수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 수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세력이 더 힘이 세고 어떤 세력의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갈 것인지가 대체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 내에서 업종과 종목별로 매우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승장의 경우에는 일단 좋은 주식을 잘 잡아놓고 보유 포지션을 지켜나가면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당장의 상황들은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만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한 다음에는 포지션의 변경, 즉 업종이나 종목 등을 변경해 주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상황의 얘기고 만약에 시장이 외국인의 매수와 더불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줄 경우에는 대형주의 보유 포지션이 과거와 같은 수익을 내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를 통해서 과연 시장이 방향성을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선심성 포퓰리즘법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포퓰리즘법으로 지적받는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최종 단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최근 5천만 원 이상 예금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강제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법안 모두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포퓰리즘법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침묵만 해오던 카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한, 삼성카드 등 카드사 최고 경영자들은 최근 긴급 회동해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개정안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도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여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 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영업 제한 조치 적용을 장려하고 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선물,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합니다. 또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 청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도 징계받습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2차 공개 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구조 조정이 진행되자 재개발 지분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재개발 지분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454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522만 원에서 2.7%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월별 재개발 지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면적별로는 33에서 66제곱미터의 상가 또는 주택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3.29% 떨어져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난항 끝에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자정께 2차 구제 금융 협정과 채무 조정 양해각서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최저임금 22% 및 연금 삭감, 공무원 연내 15,000명 감원 등을 통해 올해 33억 유로 등 2014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7%를 줄이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 이어서 이 저축은행 예금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요? 네, 문제는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 중에서 11곳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7곳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와 투자자 수로 보면은 2만 명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이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파산 배당 시 최소 55%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축은행의 파산 배당률을 55%로 못 박아 이것보다 낮으면 받고 높으면 못 받게 되는 식으로 인위적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18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총 7만 1,800명으로 이 가운데 5만 4천여 명이 법 개정 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순위 채권 투자자 1,600명 중에서는 한 8,600명 정도가 파산 배당 시에 투자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19,800명, 약 2만 명은 아무 혜택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혜택을 못 받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업정지가 됐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혜택을 못 받는 한 예금자는 처음에는 특별법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된 모든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총선을 노리고 눈속임을 한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저축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건지요?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부산 지역 저축은행의 혜택이 가장 큽니다. 예금자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 구제 금액인 1,025억 원의 3분의 2, 즉 65%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 2저축은행 두 곳에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저축은행 예금자 개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목포 보혜저축은행의 경우 파산 배당률 추정치가 12%에 불과해 당초 예상보다 43%포인트 많은 55%를 받아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1억 원을 보혜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이라면 당초 600만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2,7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 토마토, 파랑새, 중앙부산, 제일, 대전, 부산2, 부산 이 은행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예금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고요. 경은, 도민, 삼화, 프라임, 전주 등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은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은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법사위에서는 표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16일 전체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을 전망입니다. 결국 저축은행 특별법을 저지할 수 있는 최종 관문은 청와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헌법 53조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 경우 반드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만 오늘 이명박 대통령도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법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이현선 기자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권우철 하이닉스 사장은 찬성 41.9%, 반대 15.8%로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의미하다며 사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TV 인터넷을 차단한 KT는 즉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의 트래픽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1.5에서 8Mbps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KT는 망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가 중고 상품을 안심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전문관, 중고 스트리트를 내일 오전 11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PC 모니터, 아이폰, 디지털 카메라, 명품 잡화, 유아용품, 도서, 가전 등 총 20만 가지의 중고 상품이 거래됩니다. 11번가는 고객이 중고 상품을 구매한 후 30일 이내에 이상이 발견되면 사후 서비스 비용을 최대 11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대형 세단 KH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KH는 출시 전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첨단 사양을 적용한 후륜구동 대형 세단으로 K9이라는 가칭으로 불려왔습니다. 기아차는 KH의 디자인 콘셉트를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하이테크 럭셔리 세단으로 정하고 기존 대형 세단과 다른 젊은 감성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